실리콘밸리 CEO들이 한국 아파트를 사려고 10억 원을 먼저 걸어놨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뉴욕에는 수백억짜리 저택과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억 원을 미리 내고 기다린다고요? 그 무렵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수천억짜리 저택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어요. 비싼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제야 저는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 아파트가 뭐길래?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 가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이름은 에단 콜린스예요. 저는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제 자산은 약 5억 달러, 약 6,500억 원이고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 타워 112층 펜트하우스가 제 집이에요. 이곳에서의 삶은 화려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뉴욕 시내가 내려다 보여요. 거실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침실 맞은편에는 개인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루프탑에는 25m짜리 개인 풀장이 있고 전담 셰프가 하루 3번 맞춤 식사를 제공해줘요.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CEO들이 한국 아파트를 사려고 10억 원을 먼저 걸어놨대요. 처음엔 웃었어요. 뉴욕, LA, 마이애미에는 수백억짜리 저택이 널려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위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낸다고요? 그런데 이 소문은 계속 들려왔어요. 벤처 투자자들, IT 기업 창업자들,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기 명단이 1년이 넘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궁금했어요. 하지만 미국 부동산이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LA에서 발생했어요. 초호화 저택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억만장자들조차 집을 두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이 비싸다고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재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웠어요.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동안 저는 크기와 가격만 따져서 집을 사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전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한국에 먼저 다녀온 친구 제이슨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소문 들었어? 직접 가보면 이해될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단호했어요. 에단, 너도 결국 여길 선택하게 될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이 왜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은 길었어요. 14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아파트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할 정도로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공기가 예상보다 맑았어요. 뉴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를 마중 나온 K리빙 직원이 차량을 준비해 두었어요. 고급 세단이었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차에 타자 자동으로 목적지를 안내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K리빙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스마트 전광판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전기차가 대부분이었고 자율주행 택시도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40분 정도 지나자 K리빙 서울타워에 도착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일까요? 건물은 100층 규모였어요. 하지만 뉴욕의 고층 빌딩과는 분위기가 달라 단순한 유리와 철골 구조가 아니라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세계 같았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 서자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온도와 공기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로비는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K리빙 서울타워의 대표가 저를 맞았어요. 입주를 원한다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을 보지도 않고 10억을 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K리빙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곳은 미래의 주거 공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지.
대표의 말이 끝나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뉴욕에서 수많은 고급 주택을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집을 계약하기 전에 10억 원을 먼저 걸어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단 체험해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일까요? 대표는 저를 데리고 내부 투어를 시작했어요. 먼저 안내된 곳은 출입 시스템이었어요. 얼굴 인식 보안 카드키나 비밀번호가 필요 없었어요. AI 경비 시스템 외부인 출입이 자동으로 차단됐어요. 스마트 엘리베이터 층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를 감지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음이 전혀 없었고 공기가 쾌적했어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필터가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온돌난방 시스템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어요. AI 맞춤 조명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됐어요. 스마트 창문 외부 기온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어요. 공기정화 시스템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가 유지됐어요. 거실은 넓고 개방감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강남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욕실도 특별했어요. 스마트 샤워 시스템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줬어요. 건강 모니터링 거울 체온과 피부 수분 상태를 분석해줬어요. 자동 환기 시스템 습도를 감지해 스스로 조절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공간을 봤어요. 초고속 대피 시스템 재난이 발생하면 2분 내에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내진 설계 최고 등급 방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화재 차단 시스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공간을 분리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집을 선택할 때 크기와 인테리어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대표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여기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창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커튼이 부드럽게 젖혀지면서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뉴욕에서는 매일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깼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와 함께 조용하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실내 온도는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고 공기는 쾌적했어요.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 몸이 편안했어요. AI 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굿모닝. 현재 실내 온도는 22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는 맑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위주의 메뉴로 준비해 두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어요. 주방에서는 스스로 작동하는 커피 머신이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이 미리 설정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아보카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창문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실내 습도와 온도를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드론 배송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밤사이에 주문한 물건들이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하루 이틀 걸릴 배송이 이곳에서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어요.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드니 하루가 훨씬 여유로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었어요. 뉴욕에서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늘 바쁘고 피곤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삶이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듯한 이 생활이 어색하면서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계약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였어요. 뉴욕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명을 마치자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요. 환영해요. 이제 당신도 K리빙의 입주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진짜로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요. 뉴욕에서는 누구나 펜트하우스를 꿈꾸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게 돼요. 입주 절차는 예상보다 빨라 기존 계약자들이 많아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AI 자동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줬어요. 계약 후 며칠이 지나자 뉴욕에서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너 정말 한국에서 아파트를 샀어?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에 사는 게 말이 돼.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가 보도됐어요.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초고급 주택들이 잿더미가 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수백억을 들여 지은 저택들도 재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뉴욕의 펜트하우스도 LA의 대저택도 결국 안전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며칠 후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한국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K리빙 NYC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도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주거 형태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정식으로 입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뉴욕에서는 계약을 마치고도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집 안 곳곳에 내 이름이 등록되고 AI 시스템이 내 생활 패턴을 분석했어요. 새로운 공간이었지만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집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효율적으로 정리되었고 생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최적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흐름이 되고 있었어요.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디자인을 강조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실용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원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투자자가 K리빙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조사하고 싶다며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K리빙과 같은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서명을 마친 순간 K리빙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정보를 기반으로 집안의 조명이 조정되고 냉난방 설정이 최적화되었어요. 각 공간의 공기질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AI 비서가 생활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라운지를 둘러보았어요. 이곳에는 단순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에서는 원격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인 사무실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곳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K리빙 내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었고 대부분은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나 투자자였어요. 몇몇은 뉴욕과 런던, 도쿄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미국의 기존 부동산 시스템에 실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하지만 비효율적이었고 LA의 대저택은 넓지만 관리가 어려웠어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더 이상 크기와 위치만을 따지지 않고 주거 환경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안전한지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제게 물었어요. 처음 뉴욕을 떠날 때 망설이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망설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후회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K리빙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뉴욕과 LA의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첨단 주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뉴욕의 기존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을 고치고 개조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미국의 도시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주거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약을 마친 뒤 K리빙 내부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AI가 제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집 안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매일 기온과 습도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를 설정했고
창문의 개폐 여부까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뉴욕에서의 삶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관리 인력을 두더라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는 지인이 연락을 해왔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K리빙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기존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피해가 급증했어요. 고급 주택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반면 K리빙과 같은 한국식 주거 시스템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뉴욕과 LA의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초고층 주거 시설보다 실용적이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단순히 넓고 화려한 집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K리빙의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K리빙 스타일의 주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도쿄 등 대도시에서 K리빙과 같은 첨단 주거 단지를 개발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곳이라는 사실을요. 계약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나자 미국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K리빙 서울타워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뉴욕에서의 삶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 불평했고 아침마다 차가 막히는 출근길을 피하려면 일찍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K리빙에서 생활하는 동안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식 스마트 주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K리빙 모델을 벤치마킹한 주거 단지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부동산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었어요. 미국의 기존 초고층 펜트하우스나 대형 저택들은 비효율적인 공간과 높은 유지비, 낮은 재난 대응 능력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반면 K리빙처럼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주거 공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뉴욕의 건설업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기존의 화려한 초고층 주거 시설 대신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 리빙 기술을 적용한 주거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부 IT 기업들이 직원 주거 시설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뉴욕에서도 K리빙 NYC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어요. K리빙과 같은 개념의 최첨단 스마트 아파트가 뉴욕 한복판에 건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뉴욕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다시 뉴욕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곳으로 올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래를 산 거였어요. 뉴욕에서 K리빙 NYC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움직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부 부유층과 투자자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고급 사옥과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사는 집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았어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 공간이 부족했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몇몇 대기업들이 K리빙 서울타워를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주거 공간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주택과 비교해도 K리빙의 효율성과 기능성은 차원이 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의 한 유명 금융사가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과거에는 좋은 입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최고의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보고서를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초고층 건물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반면 K림과 같은 주거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였어요. 건물 자체가 대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경로를 안내하고 최적의 탈출 방법을 제공했어요. 이런 요소들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뉴욕에서 열린 한 부동산 포럼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뉴욕의 대표적인 건설사들이 K리빙과 협력해 최초의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펜트하우스나 초고층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온돌 시스템의 도입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K리빙의 온돌 시스템이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받으면서 뉴욕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의 한 대형 건설사는 온돌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변화는 AI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의 뉴욕 고급 아파트들은 단순히 인테리어와 크기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K리빙의 방식은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뉴욕에서도 AI가 조명을 조절하고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며 입주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초고속 대피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어요. K리빙에서는 건물 내부에 자체적인 대피 경로가 설계되어 있고 AI가 긴급 상황 시 최적의 탈출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뉴욕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기술 회사들이 협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진행되었어요.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고급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더 이상 넓은 평수나 고급 자재가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발전된 공간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였어요. 이제 뉴욕에서도 K리빙과 같은 주거 형태가 곧 등장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뉴욕에서도 K리빙과 같은 주거 형태가 곧 등장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